네. 자, 모서리 AD. 자, 모서리 AD 이렇게 돼 있죠. 자, 모서리 AD하고 꼬인 위치에 있는 개수, 모서리 개수의 총 개수가 되겠죠. 그걸 지금 A라고 했어요. 자, 요거랑 이제 꼬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꼬인 위치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 일단은 만나지 않아야 돼요.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 엔드 조건으로 평행하지도 않아야 된다. 두 가지가 안 돼야 돼. 그럼 만나는 거니까 요 친구 어떻게 돼요? 요거 안 되고 얘 안 되고 요 친구도 다 안 되죠. 얘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다 안 되는 거야. 그다음 평행하는 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선분 CG도 안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BF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거 이제 되는 것만 한번 개수를 한번 세보면 요 친구는 이제 꼬인 위치가 되겠죠. 여기도 지금 꼬인 위치, 여기도 지금 꼬인 위치, 요 뒤에 있는 것도 꼬인 위치. 요렇게 해서 총 몇 개가 되는가? 4개가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는 4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직인 거야. 그럼 면 D, E, F, G 이렇게 있죠. D, E, F, G. D, F, G면 요 밑에 있는 거죠. 그죠? 요 친구. 자, 요 친구랑 지금 수직이 되는 거니까 자, 수직인 모서리는 직각으로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 친구죠. 모서리 BF 이렇게 된 거. 얘도 마찬가지. 모서리 CG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모서리 AD 이렇게 되신다 보시면 되는 거고 요 친구는 이제 3개가 있게 되는 거니까 2개 지금 더하라겠나? 곱하라겠네. 자, 곱하라겠으니까 12가 되시는 거고 객관식이니까 5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시겠죠. 네, 여러분 이제 개념 시간에 다 이제 겨냥도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전개도를 배웠을까? 당연히 공간상에 존재하는 게 입체도형이니까 입체도형을 처음에 설명하려고 하면 당연히 겨냥도부터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전개도를 이제 여러분 배웠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시는 거잖아. 근데 문제 접근하실 때는 거꾸로 가셔야 돼요. 자, 전개도를 가지고 겨냥도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유가 뭐가 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공간 지각력이 떨어져. 공간 지각력이 떨어지니까 대부분 봐봐. 겨냥도보다는 전개도가 지금 보기 편한 거잖아. 2차 평면은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삼각형이나 사각형 이런 거는 이제 인식할 수 있는데 정육면체나 직육면체를 인식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가르치고 있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공간 지각력이 저 자체가 매우 떨어져. 내가 공간 지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개도의 생성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선생님도 어떤가? 전개도상에 있는 꼭지점들을 겨냥도로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전개도라는 건 그냥 펼쳐서 그냥 펼친 거잖아. 펼쳐서 지금 나열한 게 되는 건데 봐봐요. 펼친다 그러면 원래는 이 모서리하고 이 모서리가 원래는 같은 모서리였죠. 원래 붙어있던 모서리인데 전개도가 되면서 떨어지게 된 거니까 얘가 봐봐요. 움직이지 않는 이 꼭지점을 기준해서 A점하고 M점이죠. N점. 이 M점이 사실상 같은 꼭지점이야. 겨냥도에서 같은 꼭지점이었는데 그냥 좌우로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럼 봐봐요. 움직이지 않는 이 점을 설정을 했을 때 왼쪽으로 한 모서리 떨어져 있고 위쪽으로 한 모서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원래 이 점은 같은 점이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냥 이 C점이 왜 움직이지 않는 점인지 좀 이따 설명. 어쨌든 움직이지 않는 점 C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봐봐요.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즉 두 모서리만큼 떨어졌죠. 그럼 반대편으로 두 모서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이 사실상 어떻게 겨냥도상에서 한 꼭지점이었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세팅하실 때 어떻게 세팅하시면 되냐면 왼쪽에 있는 이 꼭지점들이 사실상 겨냥도상에서 왼쪽에 위치하고 있던 녀석들이 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오른쪽에 있는 꼭지점이 겨냥도상에서 오른쪽에 있던 꼭지점이 그대로 펴지게 되면서 어떻게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럼 세팅하실 때 어디서냐면 가장 뒷면이지. 겨냥도상에서 가장 뒷면 지금 표시해놨죠? 연두색으로 이 면을 가장 많이 인접하고 있는 이 면으로 세팅하시는 게 여러분이 파악하시기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공간 지각력이 탁월하신 분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다 잘 하시는데 선생님처럼 공간 지각력이 매우 떨어진다. 대부분 사람들이 떨어져. 대부분 사람들이. 있는 게 신기한 거야. 있는 게.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없다. 그러면 지극히 정상이니까 선생님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가 이제 왜 움직이지 않는 점이라고 하면 봐봐요. 정육면체의 특징상 보면 3개의 면이 인접하고 있는 곳에 꼭지점이 만들어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3개의 면이 이미 인접해 있고 있는 N점이라든가 C점이라든가 이렇게 3개의 면이 인접하는 H점, 그 다음에 K점 이 점들이 어떻게 되는가? 전부 다 어떻게 되면 움직이지 않는 점이 된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잘라서 펼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잘랐다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그럼 보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자, 왼쪽에 있는 모든 꼭지점들은 겨냥도상에서 왼쪽에 움직이는 거야. 왼쪽에 인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요 점을 기점에서 한 칸 떨어지면 반대편에 한 칸 떨어져 있는 이 꼭지점끼리 서로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근데 마찬가지로 반대편은 두 칸 떨어지면 반대편은 또 어때요? 두 칸 떨어져 있는 꼭지점하고 겨냥도상에서 만난다는 걸 인지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세팅하실 때 어떻게 세팅하시면 이렇게 지금 세팅하시는 거야. 잘 봐봐요. 여기가 지금 N이고 여기가 C였고 H고 여기가 K 이렇게 된 거잖아. 이 뒷면에다가 N 쓰고 그 다음에 C 쓰고 H 쓰고 그 다음에 K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얘네들이 보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그럼 C점에서 봤을 때는 얘가 지금 한 모서리, B가 지금 한 모서리 떨어져 있고 얘도 마찬가지, D도 지금 한 모서리 떨어져 있죠. 그럼 C 입장에서 보면은 인접하고 있는 꼭지점이 B점이 있고 D점인데 얘가 사실상 같은 점이야. 얘가.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가 또 한 모서리 떨어져 있는 게 지금 N점이죠. N점. N점. 그러면 C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랑 같은 거니까 그냥 B라고 한번 보자. 그럼 B하고 그 다음에 H하고 그 다음에 N이 어떻게 돼? 각각 다 한 모서리에 지금 떨어져 있죠. 그럼 얘네들이 다 인접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야. 그럼 봐봐요. 아주 쉬운 게 뭐냐면 이쪽은 전부 다 왼쪽에 있고 이쪽은 전부 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지금 한 모서리 떨어져 있잖아. 그럼 어때요? C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게 되면 H가 무조건 나와야겠죠. 그래서 C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한 칸 떨어지는 게 무조건 H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세팅하시는 거야, 여기. 그거 어렵지 않아. 그럼 봐봐요. 그 다음에 B점은 어떻게 해? B점도 지금 한 모서리만큼 떨어져 있고 N점도 지금 한 모서리만큼 떨어지죠. 그런데 움직이는 점을 내가 이렇게 세팅을 함으로 해서 이미 요 면상에 N점하고 H점이 이미 세팅돼 있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 인접해 있는 요 모서리, 요 부분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가? B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럼 여기가 지금 B점이 지금 세팅되는 거잖아. 세팅할 때 D점까지 같이 세팅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각각 한 모서리만큼 떨어질 거니까 얘가 사실상 붙어있는 한 꼭지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자, 처음에 요걸 세팅하시잖아, 그지? 그럼 가장 뒷면에 이렇게 세팅을 먼저 하셨을 거잖아. 일부러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N점, C점, H점, K점 이렇게 한다. 왜 뒤에다 갖다 놔요? 그런데 여러분 쓰실 때 앞에서 뒤로 가는 것보다 뒤에서 앞으로 오는 게 더 편해. 2차 평면을 연상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게 몸에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럼 여기가 보면 C점에서 보면 이미 어떻게 해? N점하고 H점이 이미 세팅돼 있지. 그럼 나머지 빈 공간 여기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걔는 뭐라고? 얘가 나머지 쪽으로 한 칸 떨어져 있는 B점하고 D점이 된다는 거야. 왜 B점하고 D점이 되냐 그러면 양쪽으로 지금 한 모서리만큼 떨어져 있을 거니까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어때? 사실상 같은 점이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어요. 그럼 D점하고 B점 세팅하는데 지장이 없으시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그럼 봐봐요. 이게 D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모서리만큼 이동하잖아. 그럼 바로 옆에 뭐가 나와야 돼? G점이 나와야 돼, G점. 그러니까 B 옆에 뭐 B는 D랑 마찬가지니까 D 옆에는 항상 뭐가 있는가? G가 있는가, G가. 그 다음에 이 G점은 또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H점에서 어떻게 한 모서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H점에서 한 모서리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가 G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얘도 지금 한 칸 떨어지고 얘도 한 칸 떨어지니까 요 모서리가 요 모서리가 어때? 사실상 같은 모서리였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벌써 봐봐. 우리가 8개의 꼭지점만 딱 세팅하면 되는데 첫 번째 딱 세팅하면서 어때?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같은 꼭지점이 없어. 얘는 그냥 단독으로 있다고, 단독으로. 그거 벌써 4개 세팅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세팅했으니까 사실상 어떻게 해? 이 번잡한 이 꼭지점들 얘네들이 다 어떻게 하면 2개밖에 안 남은 거야, 2개밖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정하시냐? 그럼 봐봐. 여기가 지금 B죠. 그럼 D점은 B점이기도 한 건데 B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했어? 한 모서리만큼 떨어지는 게 A점이 되는 거지. B 입장에서 한 모서리만큼 떨어지는 게 A점이 되는 거지. 그럼 A점이라는 보장을 하고 싶잖아? 그럼 또 뭘로 보는가? 이 N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도 어떻게 해? 얘도 한 모서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그럼 B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 모서리, N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모서리 이렇게 지금 세팅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장할 수 있냐 그러면 왼쪽에 있는 모든 꼭지점들은 겨냥도상에서도 어떻게 해? 왼쪽에 세팅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 왼쪽에 있는 꼭지점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왼쪽에 꼭지점이 어때? B점이고 이거 한 모서리, N점이 또 한 모서리가 된 거니까 확실하게 보장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왕 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세요? 얘가 지금 한 모서리, 얘도 지금 한 모서리 떨어지니까 A점하고 M점하고 같은 점이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 C점 입장에서 할 땐 두 모서리 떨어져 있고 반대편은 두 모서리 떨어져 있는 E점하고 어떤가? 한 꼭지점이 되는 거니까 A 세팅하실 때 E점도 세팅하시고 그 다음에 M점도 세팅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같은 이유로 어떠면 요거 J점도 지금 할 수 있는데 J점이 복습창에서 한번 보시면, 자, 여기가 지금 I점이죠. 이 I점인 거 지금 어떻게 해서 찝어냈냐면 G점으로 찝어내도 괜찮고 I점으로 찝어내도 괜찮고 괜찮은데 얘하고 얘가 같은 꼭지점이야. 왜냐면 A점 입장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점인데 이건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한 모서리 떨어졌으니까 얘하고 얘가 지금 같은 꼭지점이 되시겠죠. 그죠? 그럼 봐봐요.
H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I, 내가 여기 세팅해서 찾았어. 그럼 I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 J가 지금 한 모서리 좀 떨어져 있지? 그 다음에 K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된가? 한 모서리만큼 떨어지는 게 J점이 되는 거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거 어떻게? 여기에 위치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 K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 모서리만큼 떨어져 있게 되는 거고, I 꼭지점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 모서리만큼 떨어져 있게 되는 건데, 이걸 지금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J점이 될 수밖에 없지. 자, J를 갖다 세팅하면서 뭐까지 지금 세팅하시는가? 자, K 입장에서 보면 여기 한 모서리, 여기 한 모서리니까 L점하고 J점하고는 같은 꼭지점이었고, 마찬가지로 H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 꼭지점이죠. 그래서 여기가 두 칸 떨어져 있고, 반대편 두 칸 떨어져 있게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어떤가? F점도 J점이랑 똑같은 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세팅하시면 아름답게 지금 세팅이 되죠. 자, 이렇게 놓고 문제에서 요청한 게 뭐냐면은, 자, 모서리 ML 이렇게 써요. 모서리 ML. 자, 모서리 ML과 꼬인 위치에 있는 거, ML을 찾으시면 돼. 그걸 겨냥도에서 찾으시는 거야. 전개도에서 찾으시면 여러분이 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냥도상에서 지금 구하시는데, 왜냐면 꼬인 위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 꼬인 위치라는 것 자체가 공간상에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겨냥도에서 찾아야 돼. 전개도에는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여기가 ML이라고 했죠? 그럼 M점이 이제 어디인가? M점이 지금 여기야. 어디야? 여기 있죠? M점이 지금 A점이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L점이 J점이랑 똑같은 거니까 요 모서리죠. 그럼 이 모서리랑 저기야, 꼬인 위치에 있는 거야. 꼬인 위치라는 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 건데, 만나지도 않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평행하지도 않아야 된다. 그럼 얘랑 만나는 거. 봐봐.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저기 있네. 잘 보여드려야지. 만나는 거니까 이 모서리하고 이 모서리하고 요 모서리하고 요 모서리가 지금 안 되죠, 그죠? 이건 만나니까 안 돼. 그 다음에 평행하는 거. 평행한 거니까 요 모서리하고 요 모서리하고 요 모서리가 또 안 되죠, 그죠? 그럼 이제 뭐만 되냐면, 요 친구만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으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이거 평행하니까 안 되지, 그지? 이것도 평행하니까 안 되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거. 요렇게 4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꼬인 위치가 아닌 거는 이제 1번이 되겠죠? 선분 AN 같은 경우에는 만나는 만나는 이제 선분이기 때문에, 모서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1번,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실 때 얘가 한 점에서 만날까? 아니면 어떻게 평행할까? 그러니까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는 얘네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통선이 지나가야 어떻게 돼? 교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교각이 만들어지는가? 교각이 지금 총 어떻게 돼? 8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동위각도 결정이 나는 거죠. 위치가 같은 교각이 되는 거니까. 그 동위각도 결정이 나는 거고, 엇갈려 있으면 어떻게 돼? 위치 관계 또 엇갈려 있으면 엇각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평행한지 아닌지를 알라 그러면 이렇게 관통선이 지금 지나가는 거, 관통선. 그럼 한번 하나만 해볼게. 자, 1번에 보면은 A의 동위각이 나타나 있다겠죠. 그죠? 그럼 A 입장에서 보면 A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 그죠? 봐봐. 그럼 관통선이라고 하는 걸 요걸 관통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도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관통선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얘를 관통선이라고 본다고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하고 얘가 같은 위치에 있는 교각이 되는 거니까 각 A의 동위각이 뭐가 된가? 각 2가 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유로 어떻게 하면, 자, 얘를 갖다 하시면 이제 관통선을 왔어. 이 노란색을 관통선을 왔어. 그럼 어떻게 된가? 얘하고 얘가 같은 위치에 있는 교각이 되는 거니까 얘도 뭐가 되는가? 동위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가?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 A의 동위각을 2하고 여기 보면 L이라고 돼 있으니까 맞게 지금 잘 세팅돼 있죠. 그러면 어느 선을 관통선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동위각과 엇각의 위치가 바뀐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보고 풀 수가 있어요. 그럼 봐봐요. B의 위치. B의 지금 동위각이야. 같은 원리로 B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B의 위치를 찾아보면 얘 입장이야. 그럼 여기 속해 있는 관통선이 파란색하고 노란색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노란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 I가 어떻게 돼? 동위각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파란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 같은 위치에 있는 교각이 뭐가 되는가? F점이 되는 거니까 F점하고 I점이 지금 각각 지금 잘 세팅이 돼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가?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봐봐요. 엇각이야. 동위각보다 찾기 쉬운 게 엇각이야. 왜냐면 동위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보면 위에 아래 이렇게 있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세팅될 때 지금 반대로 있는 거잖아. 그럼 동위각은 2개가 나와, 2개. 2개가 나오는데 봐보세요. 엇각이라고 하는 건 2개가 나오기가 좀 사실상 좀 어려운데, 잘 봐봐요. 엇각이라는 건 봐봐요. 엇각이라고 하는 건 이 안쪽에 있어야 돼. 관통선 안쪽에 있어야 어긋나 있는 걸 찾을 수가 있겠는데, 예에서 바깥에 있는 거는 동위각은 존재할 수 있지만 엇각이 존재하기가 매우 매우 힘들죠.
이 관통선 안쪽에 있어야 되니까, 안쪽에. 안쪽에 있는 각도 중에서 억각이 나오는 거니, 억각이 더 찾기가 쉽지. 동의각은 그게 아니어도 찾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봐봐. C점이 지금 어디 위치냐면 C점이 여기야. 그럼 얘를 갖다가 관통선을 본다 그러면 이 점이 뭐가 돼? 엇갈려 있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를 관통선을 본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엇갈려 있게 되는 거니까 일단 억각이라고 하는 건 평행선 안쪽에 위치해 있지 않으면 억각이 생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니까 동의각보다 더 찾기가 쉽죠. 안쪽에 있는 것만 있는 거니까, 안쪽에 있는 것만. 이해돼?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 점하고 여기 뭐냐, L점이 각 L이구나. 각 E하고 각 L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개 지금 잘 세팅되어 있으니까 3번은 맞게 되는 거고, D야 D. D가 되니까 D는 벌써 답이 아니잖아. 왜 아닐까? 이 안쪽에 있는 것만 억각이 지금 생성될 수가 있는데 이 바깥쪽에 있으니까 얘는 동의각만 있지 억각이 존재하기 힘들다고. 안쪽에 있는 각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얘가 답이 아니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얘를 한번 세팅해 본다 그러면 억각이 없진 않고 있어. 하나는 있죠, 하나. 그럼 얘 이 노란색 갖다 관통선을 본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엇갈려 있는 거니까 I점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가? 억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F각은 어떤가? 얘는 안쪽에 있지 않죠, 그죠? 이거 자체가 벌써 안쪽에 있지 않잖아. 그래서 억각이 지금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파란색 쪽으로는 봐도 억각이라는 건 C하고 E를 얘기하는 거고 B하고 지금 H를 얘기하는 거고, D라고 하는 건 바깥쪽에 있는 거니까 억각은 관련성이 있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쪽에 있으니까 억각은 관련성이 없죠. 그래서 F 때문에 안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같은 이유로 뭐냐면 H가 지금 안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억각이 두 개가 지금 다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얘도 같은 이유로 B하고 J도 찾아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되시냐 그러면 4번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평행선의 특징이 동의각하고 억각이 같다는 특징이 있으니까 문제에서 지금 평행선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럼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지금 평행해? 그럼 평행선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봐보세요, 여기가. 자, X가 지금 어떻게 하면 여기가 지금 동의각이죠. 그럼 이 친구가 뭐가 되시는가? X. 이렇게 되는 거야, X. 얘하고 얘가 지금 어떻게 돼? 동의각이니까. 평행선상에서의 동의각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 마찬가지로 뭐냐면 억각은 또 같은 거잖아. 그럼 여기 지금 110도가 되는 거고, 이 45 플러스 X만큼이 뭐가 되는가? 이게 110도. 이렇게 지금 되시는 거니까. 자, 보세요. 110도에다가 45 도 플러스 X가 지금 뭐가 되세요? 이게 지금 서로 같겠죠. 그럼 반대편에 이렇게 빼시게 되면 이 친구는 얼마가 되시는가? 65도 이렇게 되나? 65도. 65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X가 지금 얼마 되는가? 각 X가 65도가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요렇게 하면 또 평각이죠. 이 친구가. 근데 요만큼이 지금 방금 전에 얼마였어? 여기가 110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평각이 되면 180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지금 얼마가 되시는가? 70도가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게 된 거고, 각 Y가 70도가 되시면서 답은 얼마가 되시는가? 단답형이네. 이 친구가 이제 답이 되겠죠. 자, 평행선상에서의 동의각하고 억각은 같기 때문에 바꿔서 얘기하면 동의각이 같거나 혹은 어떻게 억각이 같다 그러면 두 직선은 평행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보면 두 친구가 지금 위치가 지금 어긋나 있네. 억각끼리 지금 서로 같은 거니까 어떻게? 서로 지금 평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동의각이 지금 같기 때문에 지금 서로 평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살짝 좀 이동하려면 막곡지각 지들끼리는 같은 거잖아. 그럼 여기가 72도가 되는 거고 72도 72도 동의각 같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얘도 지금 72가 된 거니까 억각이 서로 같다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겠죠. 자, 그래서 3번도 평행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 친구, 요건 지금 어떻게 하면 얘가 지금 봐봐, 요게 지금 평각이 되는 거니까 요 친구가 지금 50도야. 그럼 얘하고 얘가 지금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인가? 억각이 되는 건데, 억각이 지금 크기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평행하지 않는다. 얘가 지금 답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합이 어떻게 돼? 요렇게도 180도 이렇게 괜찮죠. 자, 근데 요 친구가 50도가 되는 거니까 동의각끼리 비교해봤더니 어떤가? 서로 지금 같지가 않다. 그래서 평행선이 아니다. 이렇게 봐셔도 괜찮다. 이런 거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동측내각이라는 특징을 알고 있으면 동측내각 합이 어떻게? 180도인 거 확인하셔도 괜찮고, 그냥 좀 살짝 돌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자, 이 친구가 지금 65도가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얘가 지금 평각이니까 180도야. 그럼 180도에서 115도를 빼게 되면 어떻게? 65도가 되는 건 65도를 찾았다 그러면 이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억각이죠. 억각이 지금 서로 같으니까 이 직선이 어떻게인가? 서로 평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시겠네. 네, 문제에서 보면은 얘하고 얘가 지금 현재 평행이라고 했죠. 그럼 동의각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어때? 110도 지금 이렇게 되시는 거고, 우리가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방법이 되겠어요. 자, 삼각형의 내각벽이 왜 180도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여기가 A도고, 여기가 B도고, 여기가 C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일부러 어떻게 하면 요 변하고 평행하게끔 이렇게 세팅을 하신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각 B하고 얘하고는 어떻게 되는가? 서로 억각이 되시는 거고, 각 A하고 얘하고는 뭐가 되시는가? 요게 지금 동의각이 되시는 건데,
얘가 지금 평각이니까 삼각형의 내각이 180입니다. 180도입니다. 이것도 지금 설명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각시의 외곽은 나머지 두 내각의 합이라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가? 110도라고 하는 거는 50도하고 X도를 더하면 이게 같을 수밖에 없죠. 얘하고 얘를 합치게 되면 얘가 된다는 얘기야. 요거는 평행선이든 평행선이지 않든 삼각형이라고 하면 다 작동되는 이제 원리가 되는 거고, 요 반대편에 빼게 되면 X라는 건 자연스럽게 어떻게 60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각 X가 60도 이렇게 되시면서 최종적인 답은 5번 이렇게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여러분이 접근하실 때 보면 지금 위에 있는 요 직선이야. 요 직선하고 밑에 있는 거 있죠. 요 직선. 요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삐딱해. 자, 두 개가 어떻게 하면 두 개가 동시에 관통선 역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평행선을 긋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뾰족한 쪽에다 평행선 긋는 거는 두 개가 다 어떻게 돼? 관통선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 개가 지금 관통선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 동의각하고 억각이 생겨나게 되겠지, 그지? 그럼 평행선상에서 동의각하고 억각은 지금 서로 같게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45도라 그러면 이 X의 이 상단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지금 45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 이유로 보면 자, 이 친구는 이렇게 지금 살짝 돌아간다 그러면 얘가 지금 평각이 된 거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이 180도에서 130 빼게 되면 50도 이게 바로 드러나죠, 그죠? 그럼 얘하고 지금 얘가 억각이 되는 거니까 이 친구가 지금 얼마가 되시는가? 여기가 50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X라고 하는 거는 45도에다가 50도를 합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95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요렇게 해서 평각 설정한 다음에 여기 50도 한 다음에 동의각이 같다. 이렇게 해도 괜찮죠. 네, 여러분이 이 뾰족한 쪽에다가 이제 보조선을 그리실 거야. 보조선을 그리는 이유를 명확하게 좀 아셔야 돼요. 자, 일단 한번 색칠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이 뾰족한 쪽에다가 요렇게 지금 평행선을 세팅하셨다는 이유는 뭐냐면, 자, 파란색하고 이제 빨간색을 동시에 어떻게 관통선으로 만드는 거야. 관통선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뾰족한 쪽에다 보면 요 핑크색하고 노란색을 동시에 어떻게 관통선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하고 얘가 지금 문제에서 평행했다고 했는데 평행선을 내가 임의로 지금 두 개를 더 추가해서 그린 거잖아. 그럼 평행선상에서 동의각하고 억각이 같다는 성질을 이용하시는 건데, 동의각하고 억각이라고 하는 거는 관통선이 지나가면서 교각이 생기는 거니까 위치상 어떻게 했어요? 같은 위치 있으면 이걸 동의각이라고 하는 거, 어긋나 있으면 억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지금 X가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자, 요게 지금 평각은 180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20도인 거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게 된 거고, 내가 지금 위아래를 다 어떻게 돼? 관통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억각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X의 상단 부분이 20도라는 걸 찾아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 이유로 얘가 지금 30도면 여기까지가 지금 30도가 되는 거고, 65도에서 30도를 빼서 35도로 지금 찾아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 핑크색이랑 이 노란색을 동시에 어떻게 관통선으로 만드는 평행선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야. 평행선상에서 동의각하고 억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관통선을 중심으로 해서 평행선의 보조선을 그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얘가 지금 35도가 되는 거니까 위에 있는 거 어떻게 되세요? 여기는 35도가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두 각을 합치게 되면 X가 55도라는 걸 구하는데 지장이 없으시겠죠? 네. 자, 이쪽은 뾰족한 점이 없죠. 물론 밑에는 있는데 위에는 지금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행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을 거야. 이 평행선 두 개를 긋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냥 외워서 푸시면 곤란하시고, 그럼 모든 문제를 다 외워야 되잖아. 그러면 곤란하시고, 지금 표시하는 거, 자, 요 직선 하고, 그 다음에 요 직선 하고, 밑에 있는 직선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네 세 개를 봐봐요. 자, 위에 있는 연두색 평행선은 무슨 역할을 하냐 그러면 노란색하고 어떤가? 빨간색을 동시에 관통선으로 만들게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건 뭐냐면 핑크색하고 여기 어떻게 있어요? 파란색을 동시에 관통선으로 만들죠. 자, 관통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때요? 교각이 생기게 되는 거고, 교각의 위치 같으면 동의각, 엇갈려 있으면 억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평행선 상에서의 동의각하고 억각을 사용하기가 좋겠죠. 그럼 얘가 25도라고 그러면 동의각이 지금 서로 같은 거니까 여기가 지금 25도가 되는 거고, 이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합해갖고 요게 어떻게 돼? 요게 지금 55도가 된 건데, X의 상단 부분이 얼마가 되신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55도가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아실 수가 있게 되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억각이죠. 평행선상에서 억각은 지금 같은 건데, 내가 지금 얘를 관통선으로 만드는 바람에 얘가 지금 위치가 어떻게 어긋나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 하단 부분이 어떻게 40도가 되면서 X는 두 각을 지금 합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시는가? 95도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어요. 객관식이니까 2번이 되겠네. 네, 요건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그냥 그려야 되는데, 이 친구가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도 평행 사변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가 어떻게 돼? 서로 지금 평행할 수밖에 없는데, 자, 위쪽으로 접나 아래쪽으로 접나 똑같아요. 모양 자체는 똑같아.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에서 봐봐요. 이 접은 쪽 요걸 보면 이 문제에서 X라고 했지만, 자, 요 접은 각을 점이라 그런다 그러면
얘는 그대로 여기 접어서 이게 올린 거니까 원래 있었던 자리 그대로 접은 거지, 그지? 그럼 얘는 지금 접은 각이 같이 어떻게 해? 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얘가 원래는 평행이었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억각은 지금 서로 같지, 그지? 그럼 내부에 생기는 요 삼각형 있지? 접어서 생기는 요 내부에 생기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은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두 밑각이 지금 서로 같은 거니까. 60도로 잘 접으면 정삼각형도 돼. 정삼각형. 근데 이 내부에 생긴 건 기본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문제에서 여기 지금 x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도 x가 되는 거고 여기도 지금 x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럼 180도에서 70도를 빼. 그럼 110도잖아. 110도의 절반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각이 55도가 된다고 이렇게 한 번에 구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네, 대표 문제 설명드렸고 유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빠른 시간 내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대표 문제가 1, 2로 나눠져 있는데 조금 길어서 영상 하나 끄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어서 바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